자, 일단 이 내용을 보시면요. 파일명은 본인의 평가일에다가 성명으로 입력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견적서에서 보시면은 일단 표가 되게 좀 복잡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일단 생각했을 때 표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요거를 먼저 고민을 해보셔야 될 텐데요. 엑셀은 한글처럼 표를 나눌 수가 없어요. 이 셀을 합치는 건 가능하지만 셀을 나누는 기능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엑셀에서 복잡한 표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은 셀 하나하나의 크기를 작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자, A열과 1열 사이에, A열하고 1행 사이에 이 네모를 한번 클릭해 볼까요? 그러면 전체 시트가 일단 선택이 됐죠. 자, 이 상태로 A열 열머리글 위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열너비를 눌러주세요. 열너비는 기본값은 8.38이지만 지금은 작게 만들 거기 때문에 1을 적고 엔터를 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열너비가 모는 종이처럼 작아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A열과 1행 요 사이에 여기 네모 보이세요? 네, 이 네모를 클릭. 그러면 이렇게 시트가 선택됐죠? 이때 A열 열머리글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열너비를 조절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열너비를 1을 적고 확인. 자, 그러면 이렇게 모는 종이처럼 일단 만들어졌습니다. 엑셀은 기본적으로 이 시트가 한 장을 뜻하진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까지가 한 장에 찍히게 될 것인지 그걸 좀 잡아봐야 할 거고요. 또 이 견적서를 적을 때 둘레 여기 두께를 어느 정도의 여백을 줄 것인지 그런 것들을 설정을 해주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질문 하나 할게요. 네, 말씀하세요. 이런 같은 경우는 그냥 한글에서 하는 게 낫지 작업이. 한글에서 계산 작업이 쉽게 그게 되던가요? 안 되니까 내가 계산도 하고. 그렇죠. 자, 파일에서 인쇄로 가볼게요. 물론 인쇄할 내용은 없어요. 그죠? 이 밑에 보시면 여백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여백은 보통 여백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여백을 설정할 땐 여기에 나와 있는 여백들로 고르셔도 되고 또는 사용자 지정 여백에서 여백을 내가 원하는 대로 설정할 수도 있어요. 지금은 좀 넉넉하게 좀 활용하기 위해서 제가 그냥 좁게라는 여백을 활용할게요. 자, 좁게를 설정을 해주세요. 꼭 좁은 여백을 해야 된다까지는 아닌데 일단 여백을 조금 적게 주어서 더 내용 적을 때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좁게로 설정을 했고요. 만약에 내가 딱딱 여백을 내가 원하는 대로 맞추고 싶다면 사용자 지정 여백에서 여백을 직접 적으셔서 맞추실 수도 있으세요. 지금은 저희는 그냥 좁은 여백, 좁게로 설정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ESC 한 번만 눌러주실래요? 또는 여기 뒤로 가기 요 버튼을 누르셔도 돼요. 자, 이렇게 나오시면은 여기 혹시 점선이 혹시 보이실까요? 네. 좀 이렇게 점선이 쭉 찍혀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이 밑에도 이렇게 있네요. 그쵸? 이게 뭐냐면 한 페이지를 뜻해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용지로 적을 때 한 페이지의 영역이구나 라고 대략적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아까 그 좁게라는 걸 설정해서 뜨는 건가요? 좁게를 들어가셔도 그럴 수도 있고요. 파일에 인쇄를 들어가시면 나왔을 거예요. 아까 여기서 그냥 기본으로 되어 있어도 저 모양은 나와요. 이게 그러면은 네. 한 페이지 한 페이지가 네. 그 A4 용지 그렇죠. A4용지 한 페이지죠. 이 정도 그게 인쇄해서 보시면요. 여기서 A4로 설정이 돼 있어요. 그리고 세로 방향의 A4 용지에 그 적혀지는 한 페이지 정도의 크기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여기 저기 좁게로 바꿨으니까 저도 좁게로 이렇게 일단 바꿔놓은 채로 볼게요. 지금 이렇게 점선이 있어요. 그쵸? 자,
이제 여기까지가 한 페이지인 걸 확인했으니까 대략적으로 이제 범위를 잡아가면서 모양을 만들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내가 범위를 이렇게 잡아서 합치고자 하는 만큼을 범위를 잡습니다. 위쪽의 견적선은 제목 부분으로 위에 한 줄을 쭉 합칠 거예요. 근데 꼭 한 줄로 넣지 않으셔도 뭐 두 줄을 합치든 세 줄을 합치든 상관은 없어요. 네. 이쪽 끝까지? 그거는 뭐 한 줄을 합쳐서 늘리시든 아니면은 내가 아예 보기가 그냥 세 줄을 합치면 좋겠다면 세 줄을 합쳐 놓든 상관없습니다. 요 끝까지 이렇게 범위를 잡으시고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하면은 얘네가 하나로 합쳐지겠죠. 여기다 견적서를 적을게요. 자, 견적서라고 적은 이 글자를 보시면 일단 제목 부분이라 조금 크게 작업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제목을 한 20포인트 정도 줘볼까요? 자, 글씨를 20포인트. 그리고 글씨체도 굴림 같은 얇은 글씨보다는 조금 더 두꺼운 글씨가 좀 좋을 것 같아서 약간 두꺼운 글씨체를 그냥 골라보도록 할게요. 글씨체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지정은 안 할 거니까 마음에 드는 글씨체로 한번 골라보세요. 저는 그냥 맑은 고딕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진하게를 따로 줄게요. 여기 있는 글씨는 뭐예요? 아마도 제가 맑은 고딕을 활용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은 안 나서 한번 봐야 될 것 같네요. 그거는. 자, 견적서라고 적었는데 여기 사이를 뚝뚝 띄워서 놓고 싶어요. 견적서. 그쵸? 자, 이렇게 띄워 놓고 싶을 땐 오른쪽 마우스 버튼 셀 서식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맞춤에서 가로를 균등 분할을 주시면 한 셀에 기본적으로 뚝뚝뚝 떨어져서 글씨가 배치가 되게 돼요. 그렇지만 이 견적서를 보시면 여기 안쪽에 여백이 좀 많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들여쓰기를 10 정도 설정을 한 채 확인을 눌러볼게요. 자, 여기 보니까 약간은 여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한 칸 정도는 제가 띄워놓고요. 석이라고 적을 요만큼 한 3칸 정도를 범위를 잡아서 병합을 해놓겠습니다. 그리고 석이라고 적을게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칸에서부터 적당한 만큼을 또 범위를 잡아서 병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서기서부터 옆에 병합한 데까지 블록 지정을 해서 여기 테두리는 아래쪽 테두리를 한번 칠게요. 그럼 이렇게 밑줄이 생겼겠죠? 여기다가 만약 오늘 날짜를 적으려면 어떻게 적어요? 우리 오늘 날짜 적는 단축키는 컨트롤하고 세미콜론 한번 눌러보실래요? 컨트롤 세미콜론. 그러면 2022년 3월 21일 이렇게 오늘 날짜가 적혀질 거예요. 선생님 밑줄을 어디로 들어가요? 밑줄은 테두리에서 아래쪽 테두리로 그었습니다. 이거 드래그 했어요? 네, 범위를 잡고 그 다음에 아래쪽 테두리 눌러준 거예요. 자, 일단은 연월일까지 넣어보셨어요? 하시는 분들은 알겠네 다. 네, 알아요. 자, 근데 여기 적혀 있는 게 보니까 몇 년, 몇 월, 며칠 형식이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적혀 있질 않아요. 그러면 여기 몇 년, 몇 월, 며칠의 형식으로 바꿔 볼게요. 자, 오른쪽 마우스 버튼 셀 서식으로 가보세요. 여기 표시 형식에 보시면 사용자 지정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물론 날짜 형식이 혹시 있으면 그걸 고르시면 되기 때문에 지금의 경우는 요거 고르면 되죠. 2012년 3월 14일. 근데 혹시라도 내가 서식을 여기 있는 서식 말고 만들어야 될 때는
사용자 지정에서 제작을 하시는 거예요. 일단 연도가 4자리 나와야 되면은 YYYY 그 뒤에 년 한 칸 띄고 월을 뜻하는 게 M이에요. 그러면 M1 또는 M2 이런 식으로 적을 건데 M이 하나일 때는 1월, 2월, 3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고요. M이 2개일 때는 01, 02, 03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D가 데이잖아요. 그러니까 D, 그 다음 1 이런 식으로 적으면은 몇 년, 몇 월, 며칠의 형식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적을 땐 이런 식으로 적는 거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 날짜에 이런 서식들이 몇 가지 나와 있어요. 이 중에서 만드실 때는 그 서식을 그냥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지금은 연도 4자리 뒤에 년 한 칸 띄고 그 다음에 몇 월, 며칠의 형식으로 할 거니까 날짜에서 하나, 둘, 세 번째 있는 요 서식을 고르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내가 03월 14일 이런 식으로 표시해야 되면 여기 서식이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YYYY년 MM월 DDL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내가 원하는 서식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는 되셨죠? 지금은 날짜에서 세 번째 서식을 그냥 고를게요. 선택하시고 확인. 그러면 몇 년, 몇 월, 며칠의 형식으로 바뀌어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저는 반대로 바뀌었는데.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여백을 한 칸 정도 띄우고 그 밑에다가 이제 거래처를 적을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범위를 잡아서 병합을 해주시고 거래처 명을 적을 만큼을 이렇게 범위 잡아서 병합했죠. 그 뒤에 또 3칸을 잡아서 병합을 한 후에 여기다 귀하라고 적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블록 지정하고 아래쪽 테두리 요거 한번 누를게요. 저 잠깐 띄고 하나요? 네, 한 칸 띄고요. 여백이니까. 여기는 참 좋은 웰빙 이렇게 적어 놓을게요. 왜냐면 거래처가 다른 사람들한테 이제 견적서를 보낼 때도 있잖아요. 우리 거래처가 참 좋은 웰빙만은 아니죠. 그래서 거래처가 달라질 때 여기만 딱 선택해서 거래처 명을 적으시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귀하랑 다르게 칸을 주시는 게 아무래도 적기가 더 편해요. 그 다음에 또 한 줄 정도 띄고 이렇게 범위를 또 잡아서 병합을 할게요. 그리고 여기다가는 아래와 같이 견적합니다 라고 적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견적서의 요 앞부분만 일단 제작을 했고요. 이것도 아까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 칸 정도 여백을 둘 거고요. 그 옆에 칸을 범위를 잡겠습니다. 여기 아래와 같이 견적합니다까지의 내용을 범위를 잡을게요. 그러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눌러놓도록 할게요. 한 줄만 잡기에는 저희가 여백을 1을 줬잖아요. 기본적으로 한글 한 글자는요 2바이트 체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한 줄만 잡아서는 칸이 좁아요. 그래서 두 줄을 잡은 거고 이렇게 해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그리고 여기다 공급자 적을게요. 공급자 적고 일단 엔터 쳐보면 공급자가 가로로 적혔을 테니까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얘를 선택해서 홈 탭에 요 맞춤 그룹에 여기 가나라고 되어 있는 게 방향인데 여기를 세로 쓰기를 누르시면 공급자가 이렇게 세로로 적힐 겁니다. 홈팁에서 여기 방향을 세로 쓰기. 하나 이게 자, 여기서 적당한 범위를 또 범위를 이렇게 잡아요. 보통 보면은 2바이트 체제이기 때문에 등록번호가 지금 4글자 정도 되죠. 한 8칸 정도를 잡으시면 아니면 8칸이나 7칸 정도 잡으시면 적당하실 거예요. 저는 7칸 정도 잡아서 병합해 볼게요. 그리고 밑으로 쭉 내리면 병합이 된 채로 합쳐졌겠죠.
자, 여기는 등록번호, 여기는 상호, 주소, 업태, 전화번호 이렇게 적으시고, 여기도 셀 서식에서 맞춤을 가로를 균등분할, 들여쓰기는 1 정도만 해볼게요. 8칸 합칠걸. 8칸 정도 합쳐서 놓으면은 맞았을 것 같은데 제가 7칸을 합치니까 글자가 하나가 줄어서 보였네요. 잠깐만요. 다시 셀 서식에 가로를 균등분할, 들여쓰기 1만 줘보면 예쁘게 나왔죠. 자, 여기 등록번호는 지금 여기가 다 합쳐져 있으니까 범위를 잡고 병합을 해주시면 되고요. 상호도 적당한 범위를 잡아요. 그리고 병합, 팩스 번호 요거 적을 게 4글자짜리가 있으니까 역시 8칸을 잡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칸 해서 병합, 그러고 범위 잡아서 병합, 이런 식으로 모양을 만들어 주세요. 주소는 하나로 합쳐져 있으니까 범위를 병합하면 될 것 같고요. 상호랑 주소 있는 데를 끌어서 채우면 업태 부분도 나왔고, 여기는 병합을 풀게요. 여기도 지금 위에 업태랑 똑같이 생겼으니까 또 이렇게 끌면 이렇게. 자, 여기까지 일단 병합을 한번 맞춰 보시고 여기다 내용 적겠습니다. 대표 종목 팩스 번호도 각각 셀 서식에 가로를 균등분할, 들여쓰기를 1을 주시고 확인해 보면은 예쁘게 잘 떨어질 거예요. 마장동 같은 데도 맛있을 것 같아요. 네, 마장동요? 마장동 그 죽산 먹고 거기만 쓰진 않죠. 응? 건축하시는 분도 당연히 견적서를 쓰셔야 되셔서요. 서식을 만들어 달라고 저한테 외주를 맡기시기도 해요. 물론 그때 만들어 드리는 서식도 이거랑 별다를 거 없어요. 조금 더하는 부분은 아까 얘기했듯이 요 밑에다가 이제 시트를 하나 더 넣어가지고 거기다가 제품 품목을 넣어가지고 여기로 가져오게 하는 거, 그걸 조금 더 넣기는 합니다만 기본 서식만 만들 때는 거의 이 정도만 활용하기도 해요. 왜냐면은 저도 품목을 알아야 그런 걸 넣는데, 그건 이제 사장님께서 따로 품목을 따로 여러 개 품목이 아닌 경우는 입력을 그냥 하시기도 하거든요. 그럼 굳이 여기다가 제품을 만들 필요가 없고, 제품이 여러 가지로 되게 많을 때는 그때 이제 만드는 거라, 그거는 이제 서식마다 좀 다르죠. 일단은 공사하시는 견적서는요, 되게 여러 가지 업체들에서 다 써요. 그래서 만들어 봤고, 일단 여기 범위를 잡아서 선을 줬어요. 선은 모든 테두리. 견적서도 선을 한 번 더 줄게요. 자, 그리고 여기 여백을 범위를 잡을 건데, 여기 4행서부터 8행까지를 범위 잡아서 가장자리에서 좀 밑으로 이렇게 늘려주시면 이렇게 간격 너비 또한 내가 보기 좋게 조절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아래와 같이 견적합니다는 약간 전화번호보다 위쪽에 있는 것 같죠? 선택해서 위쪽 맞춤을 눌러주시면은 서식을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좀 조절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참 좋은 앨빈 기아도 밑으로 적고 싶다. 그러면 여기
맞춤을 아래쪽 맞춤을 하면은 이렇게 표에 붙게, 요 선에 붙게 이렇게 만들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좀 조절해 주시면 아무래도 조금 더 깔끔하게 견적서 서식을 만들 수가 있죠. 여기 바깥쪽 부분은 테두리는 바깥쪽 테두리 한번 쳐놓으면은 어떤 모양이 되냐면 잠깐 인쇄해서 미리 보기로 보면 이렇게까지가 지금 만들어진 거예요. 여기 공급자 부분을 조금만 수정해 볼 건데요. 이 공급자가 바로 붙어 있지 않고 공급자라고 떨어져 있어요. 그쵸? 그럴 때 오른쪽 마우스 버튼 셀 서식 다시 가볼까요? 이번엔 세로를 균등 분할을 주시고 들여쓰기를 1 정도만 줄게요. 그러면 예쁘게 띄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합계 금액 칸 해볼게요. 합계 금액은 여기 AR부터 여기 공급자까지 범위를 잡고요. 여기까지를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합계 금액 땡땡 여기까지 적었고요. 얘를 오른쪽 마우스 버튼 셀 서식 가로를 균등 분할 들여쓰기를 한 2 정도 줘볼까요? 자, 그럼 합계 금액도 예쁘게 맞춰졌죠? 자, 여기는 지금 어디까지 합쳐져 있나 봤더니 여기 종목 전까지가 병합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옆에도 범위 잡아서 병합을 할 건데 이렇게 잡아서 병합. 그 다음 범위 잡아서 테두리 줄게요. 모든 테두리 일단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더라고요. 여기 점선으로 지금 제가 뽑아드린 것처럼 점선으로 하고 싶은 분은 어떻게 하시냐. 범위 잡고 오른쪽 셀 서식에서요. 테두리에 보면 점선이 있어요. 고르시고 안쪽에 여기 선들을 내가 점선으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잡아주시면 이 안쪽 선이 다 점선으로 처리가 됩니다. 근데 제가 평가에서는 여기가 점선으로 처리한다고 뭐 점수를 드리거나 이러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한테 내실 땐 실선으로 하셔도 되는데 나중에 이제 내가 서식을 좀 더 만들어 보시겠다라고 할 때 점선으로 하고자 한다면 한번 그렇게 점선으로도 만들어서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합계 금액란은 비워두세요. 자, 품명 부분 적당하게 범위를 잡아서 병합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병합. 그 다음 규격도 적당히 범위 잡아서 병합. 그 다음 수량도 적당하게 범위를 잡아서 병합. 단가 부분, 단가는 조금 더 넓게 범위를 잡을게요. 병합. 그 다음 공급가액은 수량 곱하기 단가가 공급가가 될 거니까 조금 더 넓게 범위를 잡을게요. 대략적으로 표 모양에 맞추려면 이 정도는 잡아야 할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세액은 여기 줄에 맞췄네요. 제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합계도 범위 잡아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자, 이런 식으로 잡아주시고 얘를 오른쪽 하단의 채우기인대를 밑으로 쭉 끌어서 적당한 만큼 내려주세요. 칸도 너비를 높이를 적당하게 조절해 주시면은 예쁘게 표를 만들 수가 있죠. 안에는 모든 테두리에서 이렇게 테두리 쳐놓을게요. 품명, 규격, 수량, 단가, 공급가액, 세액, 합계. 여기는 그냥 예쁘게 적당하게 띄어서 만들겠습니다. 굳이 아까처럼 뭐 균등 분할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적당하게 예쁘게만 띄워주세요. 예쁘게 이렇게 띄워주시고 품명서부터는 단순 입력이죠.
품명을 보면은 한쪽으로 쏠려 있죠. 그래서 범위를 잡아서 왼쪽 정렬 해볼게요. 그랬더니 이번에 왼쪽에 너무 바짝 붙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들여쓰기 한번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적당하게 이렇게 뛸 수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띄워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왼쪽 정렬하시고 이 앞에를 한 칸씩 띄는 것도 뭐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본인 편한 대로 해주세요, 이거는. 근데 오히려 이렇게 하려면 매번 한 번씩 띄워야 돼서 좀 불편하실 거니까 추천은 범위 잡아서 들여쓰기를 한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자, 규격. 수량. 수량은 숫자니까 오른쪽 정렬해서 놔도 되고요. 아니면 간단하게 쉼표 스타일 해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단가도 마찬가지로 공급과 세액 합계 모두 다 저는 쉼표 스타일 해놓을게요. 자, 그럼 단가를 적을 때 이렇게만 적어도 천 단위가 찍혀 나오겠죠? 공급가액은 수량 곱하기 단가입니다. 일단 아직 내용을 좀 덜 적으셨을 것 같아서 조금 기다렸다가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자, 공급가는 등호를 적으시고요. 수량 곱하기 단가를 찍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공급가가 나왔고 채우 밴드를 쭉 끌어내리시면 됩니다. 세액은 기본적으로 부가세는 10%예요. 그래서 공급가액 곱하기 1.1 아니 0.1 또는 10% 이렇게 적으시면은 이렇게 할게요. 그냥 공급가액 곱하기 10% 그러면 세액이 나오게 돼요. 그리고 합계는 공급가액 플러스 세액을 한 게 합계이기 때문에 공급가액 플러스 세액으로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급가액부터 다시 한 번만 해주시겠어요? 공급가라는 게 수량 곱하기 단가예요. 그러니까 등호를 적으시고 수량세를 찍고요. 곱하기 단가세를 찍으시면 공급가액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채우밴드를 끌어내리면 공급가액이 나오고요. 세액은 공급가액 곱하기 10%를 하면 세액이에요. 부가세가 기본적으로가 10%거든요. 그래서 공급가액에 곱하기 10% 또는 0.1 해도 되죠. 세액이 이렇게 구해져서 나오면 채우밴들로 끌면 됩니다. 또 합계는 공급가액에 플러스 세액을 합친 만큼이 합계인 거예요. 그래서 합계까지 구하고 마찬가지로 채우밴들 끌어주시면 이렇게 합계가 각각 구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칸은 제가 조금 더 넓힐 거예요. 왜냐면 A4 용지에 어느 정도 맞출 건데 밑에 우리가 적을 란이 몇 개가 있죠. 거기에 좀 맞춰서 조금만 넓혀 놓을게요. 자, 여기 특기사항을 적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범위를 잡고 한 줄 정도만 더 넓힐까요? 네? 왜 지금
지금 여기서 적당하게 여기 칸을 만드는데요. 몇 칸을 할지는 세놓고 해주시면 더 좋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22칸 정도 했네요. 제가. 그러면 스물셋, 스물넷, 25칸 정도 해볼까요? 자, 이거는 이제 적당하게 칸 조절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범위를 잡아서 병합할게요. 여기는 특기사항. 특기사항을 선택해서 가나, 여기 맞춤을 세로 쓰기를 해주세요. 그러고 여기 미음 한자, 세모, 여기다가 견적서 유효기간. 자, 그러고 이 뒤에 보면요, 여기 날짜 있었죠. 2022년 3월 22일. 여기서 7일 이후에 우리가 견적서를 쓰려고 해요. 7일 이후까지로. 만약 기간을 그렇게 주실 거라면 유효기간 여기 구할 부분에다가 등호를 적고 이 날짜 부분을 찍고 플러스 7일 해주시면 여기다 적은 요 서기에 적은 날짜에 플러스 7일이 된 날짜가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뒤에다가 까지. 여기도 미음을 끌어서 이렇게 만들고 여기는 계약금, 그리고 여기 뒤에다가 10%. 요거 칸은 지금처럼 이렇게 적었을 때 병합이 되지 않도록 아예 범위를 잡아서 병합시키고 할게요. 그 다음에 계약 체결 시 납부,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고 범위를 잡아서 여기도 바깥쪽 테두리를 쳐주시면 지금 현재 모양이 여기까지 만들어진 거예요. 자, 여기까지 다 만드신 분은 조금 쉬었다가 합계금액 구해보는 거 하고 머릿말 넣어보는 거 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지금 얼른 만들어 보세요. 자, 여기 끝에 여기 시트 1은요, 우리가 알아보기 쉽게 견적서라고 이름 바꿀게요. 견적서. 자, 이제 거의 모두 폼이 만들어졌고요. 여기 합계금액을 이제 구할 차례입니다. 합계금액은 자동합계 또는 썸으로 구하시면 되겠죠. 자동합계를 할 때 요 합계의 합이 합계금액의 합이니까 합계 범위를 쭉 잡아서 여기까지죠. 여기 데이터가 없어도 잡는 이유는 나중에 데이터를 적을 때 합계가 마저 계산되게끔 하기 위해서예요. 자, 여기까지 어쨌든 범위를 합계 범위를 쭉 잡으셨다면 엔터 치시면 값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도 등호 적고 여기 값을 찍고 엔터 이렇게 적어주세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커서를 놔야죠. 그리고 자동합계라면 썸 나와요. 합계 범위를 쭉 잡는 거예요. 밑에 여기 여기까지, 여기까지죠. 엔터. 그럼 값이 나오고 여기다가 옆에다가도 등호 적고 여기 셀을 찍으면 이 셀을 참조해서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 합계금액이 근데 어떻게 적혀 있냐면 일금 385만 6,600 원정 이런 식으로 한글로 적혀 있어요. 그리고 일금이란 글자랑 원정이란 글자가 앞뒤에 붙어 있죠. 그래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셀 서식으로 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표시 형식에서 기타로 가보시면 숫자를 한글로 바꾸는 형식이 있어요. 누르면 385만 6,600 이런 식으로 적히는데 앞에는 일금, 뒤에는 원정을 적어야죠. 그래서 사용자 지정으로 빠져나올게요. 여기 사용자 지정에 보시면 dbnum4라고 되어 있는 게 바로 한글로 바꾸는 서식이고 요 바로 앞에다가
일금. 앞에다가요? 네, 일금자랑 원정자를 적을 거니까 맨 앞에 일금을 적고요. 요 지표준 맨 뒤쪽에다가 한 칸 띄고 원정 이렇게 적을게요. 그리고 확인해 보면 일금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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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정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직접 적은 게 아니라 서식으로 준 거기 때문에 이 밑에 만약에 수량이 달라져서 예를 들어 여기 5개였는데 뭐 10개로 바뀌어서 값이 달라지면은 자동으로 여기 값도 바뀌어지게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서식으로 넣는 거예요. 여기를 일일이 적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이걸 내가 타이핑해서 넣었다. 그럼 합계가 달라지거나 할 때 다시 적어야 되고요. 아니면 오타가 나는 경우도 문제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셀 서식으로 만들어서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셀 서식에서 사용자 여기 기타에서 한글 주시고 사용자 지정의 맨 앞에 일금 맨 뒤에 한 칸 띄고 원정 이런 식으로 붙여서 만든 거예요. 그러고 확인하시면 이렇게 한글로 바뀌어서 나올 겁니다. 옆에 서식은 괄호가 있고요. 원화 표시가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셀 서식으로 갈게요. 사용자 지정해 보시면 하나, 둘, 셋, 네 번째 샵 심볼 샵 0의 서식이 있고 여기 맨 앞에다가 괄호 원화 표시를 붙인 후에 한 칸 뗄게요. 앞에를 띄어서 이렇게 예쁘게 꾸며주셔도 되고 그러니까 샵 심볼 샵 0 앞뒤에다가 괄호와 원화 표시를 넣는 거예요. 별다르게 어려울 건 없어요. 자, 이렇게 하시고 확인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서식이 만들어집니다. 직접 괄호를 치려고 그러면요. 엑셀에서는 괄호 1이 예를 들어서 숫자 앞뒤에 이렇게 괄호를 적으면 마이너스로 표시를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냥 적으실 때는 아마 이런 서식이 안 될 거고요. 셀 서식에서 사용자 지정에서 샵 심표 샵 0을 고르고 앞뒤에 괄호랑 원화 표시를 넣기만 하시면 돼요. 자, 지금 한 가지 앞작을 보시면요. 머리글을 넣으라고 했습니다. 그쵸? 그래서 파일에 가셔서요. 네, 인쇄로 갈게요. 파일에 인쇄. 페이지 설정이라고 밑에 보면 있을 거예요. 페이지 설정을 눌러주세요. 여기서 머리글 바닥글 클릭. 여기 머리글 편집 누르세요. 그 다음 여기다가 네, 적어주시면 됩니다. 본인 이름 적어야죠. 그리고 확인. 하고 확인해보면 맨 위에 이렇게 네, 제출일 작성자까지 머릿말이 찍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뭐 제출할 때 이렇게 쓰는 거예요? 지금은 제출용으로 했지만 나중에 회사명을 적거나 다른 방법으로 이용하겠죠? 오늘날짜가 좋은 거죠? 네. 일단 내가 메일을 보낼 거기 때문에 메일을 보내기 좋은 위치 뭐 내 USB에 저장하려면 내 USB에 저장하시고요. 바탕화면에 하실 거면 바탕화면에 하시고 편한 위치를 선택하시고 파일 이름에는 평가일을 오는 날짜니까 2022-0321 빼기 본인 이름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작성해서 저장하신 다음에 요거를 저에게 이제 메일로 보내주시면 돼요.